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전부 좋은 계획 갖고 계시죠? 그래도 1년 중에 제일 행복한 날이잖아요, 그죠? 좋은 계획 갖고 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이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양천 가족심리발달센터라고 해가지고 저는 양천구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청소년이나 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어떠한 상담을 통해서 좋아지고 개선되는지고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 심리 검사 이런 거 조금 관심 있잖아요. 나는 과연 무슨 MBTI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형인가 다 검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MBTI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고 그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도 지금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시지만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빈도거든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하지만 본인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MBTI 중에서 ENFP, MFP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법학 잘 하시잖아요. 법학 중에서 헌법 요즘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 바로 근처에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그 헌법을 전공했습니다. 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법, 형법, 뭐 민법 여러 가지 있는데 헌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복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사회복지를 하는 게 행복해질까 고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잖아요. 대학교 가셔가지고 이제 대학원 이제 가서 석사 박사를 갔는데 거기서도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MFP답게 또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서울시청 아시죠? 서울시청. 그다음에 목동에 있는 구청이 양천구청인데 양천구청. 그다음에 호원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뭐 간단하게 시작하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내 활동을 하고 있다가 화재 발생이 됐다. 긴박하잖아요. 화재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게 맞을까요? 몇 번이요? 2번이요? 혹시 천재 아니세요? 천재. 정말 우리가 위험할 때는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체면이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신에 또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남이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뭐 코피 날 때 많죠.
우리 남자 학생 몇 번일까요? 1, 2, 3, 1번. 아, 1번이요. 지금 이제 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진짜 밑줄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답을 보니까 3번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심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거 작성도 해야 되고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안전사고랑 이제 안전감수성, 그다음에 생활안전사고의 유형, 안전사고 사례,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감수성이라고 하는데 감수성은 도대체 뭘까? 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쓰시고 있으니까 뭐 기로는 꼭 들으셔도 열심히 쓰시고 기로는 또 들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쓰시는 게 오래 걸려요? 쓰시는 학생들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써주세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한 삶. 하지만 행복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 때 보니까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려면은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안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두 가지가 만족되는 삶이어야 돼요. 첫 번째는 편안하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첫 번째는 마음이 편안하고, 두 번째는 신체가 안전한 상태. 안전한 상태. 여러분들은 안전한 상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만의 안전한 장소 있으세요? 집에서 혹시 안전한 장소 있으세요? 자기 방 안전하세요? 그곳에서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떤 안전하고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왔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잖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을 때 또 친구가 말 서운하게 하면 내가 이야기한 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 그때는 또 스트레스가 팍 올라가잖아요. 스트레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은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이죠. 우리가 최근에 안전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안전사고를 통해서 안전사고에 그래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안전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존중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안전사고로 여러분이 다친다든지 정말 그 인명피해 같은 거를 당한다든지 하면 어떡할까요? 큰일이죠.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하죠. 그래서 또
우리는 안전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도 한편 가슴속으로는 많이 이제 힘들고 속상한 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신호등이 화면에 있어요. 신호등의 의미가 뭐냐면은 신호등은 세 가지 불이 있어요. 빨간불, 노란불, 그다음에 녹색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녹색불이고, 노란불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란불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지, 또 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녹색은 하면은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할 수 있고,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아주 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눈만 깜짝해도 시간이 확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세 가지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빨간 불을 할 것이, 빨간 신호등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노란 불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녹색인가. 그것을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결정하셔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건가? 이거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거든요. 확인.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로 돌아와가지고 계속 살아오면서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나? 나에게 가장 힘들고 위험한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위험하고, 지금 이 대동 세문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생활하기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그리고 그 안전하지 못하거나 위험한 때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고등학생이신데요, 이때쯤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는 여태까지 순탄한 삶을 살아왔나? 그러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왔나? 여태까지는 아무튼 친구들과 협조해 가면서 아주 그냥 무난하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무난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쯤에서 이제 그러면 안전 감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안전 감수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안전 감수성. 감수성이 뭐냐면 다른 말로 민감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예민하게 어떠한 나의 감각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인데, 안전감성은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은 안전한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안전하신가요? 안전한 삶, 여러분들은 안전한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뭐 안전하고 재밌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안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안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사고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들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순간이 끝나버리는 건,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이 없다면 어떤 우리가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안전은 비가역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이라는 것은 없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 평범하고 어떨 때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평범하고 이런 경우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몰라서는 안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반드시, 안전은 수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안전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은 사람마다, 그 상황마다, 나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안전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안전은 또한 정신적인 것도 포함되거든요. 정신적인 거, 그런 거 포함된다는 점에서 간단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주고 싶다는 말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자신을 돌보기는커녕 모든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내 거거든? 야, 잠깐 돌린 거 가지고 어떡해. 너 이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너도 엄마처럼 살래? 왜 대답을 안 해? 말 못해? 공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휴, 생각이라는 게 없으니 할 말이 있겠어. 애 좀 가만히 냅둬. 왜 이렇게 닥달을 해? 당신이 자꾸 이러니까 애가 삐뚤어지잖아. 삐뚤어지는 거 좋아하네. 관심이나 좀 가져.
2017년 114명의 학생이 안타깝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자살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매우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었습니다. 너 이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성적이 왜 이러지? 요즘에 공부 안 하니? 선생님. 네. 그럼 잘 지내죠. 너무 좋죠. 요즘 날씨도 좋은데. 그럼 몇 시에 뵈면 될까요? 생명의 끈을 놓으려는 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알아차리고 도울 수는 없을까요? 청소년기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3원칙. 보고, 듣고, 말하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보기입니다. 아이의 신호를 봐주세요. 여기서 뭐해? 아니야. 가자. 아이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호를 알아채셨다면 다음은 듣기 단계입니다. 왜 자살을 생각하는지, 삶을 지속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인지 들어봐 주세요. 아빠도 진짜 많다. 은비야, 정혁이 멋있어? 아빠가 멋있어? 아빠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은비가 건강하고 밝게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은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이제 자살의 생각을 지우도록 말해주세요. 학교 생활은 어때? 자살 시도나 정신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위험을 인지시켜주고 함께 걱정해주며 해결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살 징후 발견 및 대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고 듣고 말하기의 1단계. 자살의 신호를 봐주세요. 신호를 보았다면 2단계로 들어주세요.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 있도록 3단계. 당신이 말해주세요. 보고 듣고 말하기. 당신의 노력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은비 믿어? 뭐야, 은비 아빠랑 결혼한다며. 네, 여러분. 그 안전이라는 것은 심리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심리적 고통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장면 같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이제 괴로운 추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괴로운 추억들 사실은 심리적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마음속의 상처는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리적 상처에 대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리적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심리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행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책감 같은 것을 이제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렸을 때 겪었던 거고 잘못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살아온 거지
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 마음속에 고통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하나는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이랄까요, 그런 학업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에 갈지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할지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구 관계인데요. 친구가 지금 잘 지내고 있지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친구랑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보통 친구 사이가 많이 불편해지고 깨질 때는 나한테 어떤 실망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친구를 대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냥 정보 용어로만 말씀해 주시고 거기다 감정을 실어서 어떤 비난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하면 친구 관계는 금방 깨지고 서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혼자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크나큰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로 우리는 생활하면서 무력해질 때도 있고 무력감은 점점 또 계속된다면은 또 우울감으로 발전하고 우울감이 2주 이상 진행된다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말을 반드시 친구에게 정보로만 가르쳐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거기다 감정을 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친구 사이는 깨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하고 계시죠? 친구 관계. 친구 요즘 학교에서도 이제 뭐 학교 폭력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해자들이 하는 이유가 가해자들이 약자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선택할 때 쟤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한 상대를 많이 고릅니다. 쟤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든지 아니면은 내가 괴롭힐 때 아무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봤는데요. 이제 벌써 우리가 처치 시간이